만나서 반갑습니다. 빠랑새 분석의 빠랑새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47회차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 방문해주신 우리 빠랑새 구독자분들과 스포츠 베팅을 사랑하시는 베터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47회차 승무패 1차 영상에서는 EPL 리그를 집중적으로 확인해보고 이따 오후에는 라리가 경기들로서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최상의 픽 최고의 조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베터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right now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경기 에버턴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확인하기 전에 이번 회차 47회차 내용은 매우 쉬운 경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회차 예상되어지는 1등 적중 예상금 4억에서 5억 정도가 예상되어지며 이 금액이 이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바 저 빠랑새는 이번 회차 쉽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에버턴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에버튼은 최근 좋은 흐름으로서 이번 시즌 좋게 시작을 했다. 그다음에 맨유는 이번 시즌 매우 어려운 고전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리그 초반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에버튼은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을 정도로 경기를 매우 나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즌 초반에 보였던 퍼포먼스, 화끈한 공격력과 전술적 움직임이 다양한 공격을 가지고 있었던 에버턴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부분이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에버턴의 주축 에이스라고 하는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에버턴 이적한 이후 전체적인 에버턴의 기량과 그리고 사기 그리고 전술적 이해도를 높이는데 따라서 승점을 많이 쌓는데 많은 이바지를 하였던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부상으로서 빠짐으로써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다는 것. 특히나 리버풀 만나 2대2 무승부를 하는 등의 경기를 좋긴 했지만 우리 하메스 선수가 없는 2경기 사우스햄튼과 뉴캐슬 간의 경기에서 2경기 모두 2실점을 하는 평균 2득점의 실점과 단 1점밖에 넣지 못하는 0.5점의 득점력으로서 아쉬운 마무리를 하였다. 이번 경기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에버턴의 우리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기용되는 부분을 참고보더라면 이번 경기 또다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패배를 하였고 특히나 어웨이 터키 리그까지 가서 패배하고 왔다는 점,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 감독 경질설이 매우 높이 평가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선수들과 그리고 감독진 그리고 코치진까지 전체적인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 조직력이 매우 어려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다양한 공격 패스를 막아내기에는 다소 기량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하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개인기가 매우 좋아서 골 에어리어 안에서 단독 돌파하는 모습과 그 쉽게 넘어지는 모습으로서 PK를 많이 유도하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에버턴과 맨체스터 경기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되어진다고 저 빠랑새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에버턴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두 팀 간 대결에서는 에버턴의 비교적 점유율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다양한 빠른 발을 이용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본다면 에버턴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득점의 경기 그리고 에버턴이 이번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중원에서부터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그리고 더 많은 활동량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활달한 모습보다는 개개인의 능력을 위주로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에버턴의 우위가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축 에이스 선수들 그리고 로테이션 할 선수가 없는 현재 흐름 상태에서 터키까지 가서 어웨이 경기를 뛰었고 이 경기 또한 패배하는 모습을 참고해 봤을 때 에버턴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일반적인 에버턴의 승리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무승부를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에버턴이 전체적인 좋은 경기력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2득점 이상의 경기력을 득점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연패의 늪을 빠지기에는 승리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더 안정적인 배당이 될 것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기보다는 추격하는 경기력으로서 무승부 이 정도의 승점을 만들어내는 경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저 빠른 두 팀 간 대결 무승부로서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번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매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위권 팀들을 맞이해서 승리하긴 하지만 비슷한 내용 랩을 만드는 팀들에게는 고전한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즈 두 팀 모두 3승 1무 3패라는 경기력에서 기복 있는 모습,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일방적인 모습, 흑백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번 시즌 좋은 모습으로 상승세의 흐름을 보였던 리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많이 힘든 경기가 예상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시즌에도 리즈와 마찬가지로 이런 공격, 화끈한 공격력과 다양한 체력적 우위,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을 보여줬던 우리 팀이 강등되었던 지난 추억들을 돌이켜본다면 기존의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이라는 이점과 리즈의 현재 떨어지는 기량들을 참고했을 때,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빠른 발과 빠른 전개를 하는 팀들을 맞이해서 항상 우위에 있고 이런 경기를 잘 잡았던 경기들을 돌이켜본다면 리즈와 같이 빠른 발을 이용할 기존의 아스날이나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는 이런 빠른 발을 이용한 팀들을 항상 이겼던 과거의 전력들을 참고해 본다면 일반적인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가 예상되어진다. 다양한 강팀들을 맞이해서도 리즈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들을 맞이해서도 항상 이겼던 경기 전력과 그리고 홈에서의 조금 더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다고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조금 더 정교한 마무리, 그리고 기존의 챔피언 EPL 리그에서의 기존된 짬법을 먹고도 충분히 커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저 빠르스는 두 팀 간 대결 크리스탈 팰리스의 일반적인 승리가 예상되어진다. 리즈가 무너질 때 무너진 이번 시즌에서 다시 한번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며 어웨이에서도 꾸준히 어웨이에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리즈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일반적인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웨스트햄과 풀럼 간의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웨스트햄과 우리 풀럼 간의 경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두 팀 모두 이번 하위권에 처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햄은 토트넘, 레스터, 이번 시즌에서 꾸준히 만난 팀들이 울버햄튼, 레스터, 토트넘, 맨시, 리버풀을 맞이해서 무승부가 2번, 그리고 패배가 한 번, 승리가 2번이 있을 정도로 경기력이 매우 좋은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강팀들을 맞이해서 좋은 승점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긴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선수들의 전술적 움직임 그리고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풀럼은 이번 시즌 승격한 이후부터 꾸준히 연패를 달리고 있다가 웨스트브를 만나 2대0 승리를 하긴 했지만 어웨이에서는 꾸준히 다실점하는 경기와 실점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모습, 그리고 골을 만들어내는 득점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참고해 보더라도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일반적인 승리가 높이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중원에서부터 볼을 안정화하는 시간이 많고 수비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전술적 움직임이나 그리고 코치들이 중요시하는 부분이 수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팀이란 것. 그에 반해 풀럼은 중원에서 힘을 갖추기보다는 양 사이드로 볼을 돌리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깊이 있는 다이렉트 패스 위주의 축구를 하다 보니 이런 빠른 발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웨스트햄과 높이가 좀 더 좋은 웨스트햄을 맞이해서 풀럼이 다양한 공격 루트, 다양한 공격 창출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부분이 높다. 따라서 풀럼은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의 승점을 만들어내는 승점 1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노력할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져 저 빠른 두 팀의 대결 웨스트햄이 조금 더 빠른 발과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수비에 안정화된 지난 경기들과 그리고 강팀들을 맞이해서도 패배하지 않고 승점 1.1점을 차곡차곡 쌓았던 경기들을 돌이켜본다면 이번 경기 풀럼을 맞이해서 어렵지 않게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경기 웨스트브롬과 토트넘 간의 경기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 팀은 상반된 모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웨스트브롬은 3무 4패, 토트넘은 리그 3위 4승 2무 1패로서 경기력에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 또한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브롬은 직전 풀럼, 브라이튼, 벌리 와 같은 중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단 승점은 2점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한 득점하는 데에서도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어 득점하는 데 매우 어려운 고전하는 경기, 즉 득점이 없으면 승점을 쌓아가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트넘은 그에 반해서 꾸준히 좋은 경기력과 경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특히나 이런 경기력이 매우 좋은 모습으로서 감독 그리고 선수들 간의 조직력이 매우 높이 평가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단적인 예로는 이번 경기 유로파 리그를 한 경기를 더 뛰고 오고 전체적인 선수들의 체력적인 열세와 그리고 부상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더라도 토트넘의 로테이션 선수, 그리고 주축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케인, 그리고 베일 선수까지 현재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수의 조직력이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음으로써 빠른 발을 이용하기보다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펼쳐줄 운동벨레 선수와 그리고 라멜라 선수가 얼마큼 기용되면서 패스의 질을 높이냐에 따라서 더 다득점의 경기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축 에이스 선수들이 이번 경기 유로파 리그를 끝내고 온 다음에 최종 픽을 초이스할 때는 어떤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초안픽으로서는 일반적인 토트넘의 승리가 예상되어진다. 웨스트브롬이 단 1점을 넣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공격 찬스와 그리고 공격 찬스 메이킹이 없는 팀이라는 것을 참고해 볼 수도 있겠고, 토트넘은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라도 1점을 만들어내는 팀이라는 것을 돌이켜 봤을 때 충분히 토트넘의 일반적인 승리는 예상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어서 레스터와 울버햄튼 간의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즌에서 많은 두 팀 간의 색깔이 비슷한 두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되어진다. 레스터 시즌은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유로파 리그를 꾸준히 이기고 있고, 그 다득점의 경기가 매우 많다는 것, 그리고 레스터 시티의 주요 공격수 바디 선수가 돌아온 이후부터 득점이 더욱더 많이 터지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좋은 흐름을 후반기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안정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리즈, 아스날과 같은 강팀들, 비교적 강팀들과 빠른 발을 이용한 공간 창출을 느끼는 팀들에게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울버햄튼도 이와 마찬가지로 빠른 발과 한두 명의 선수들의 다양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패스기를 잘 막아내는 레스터이며, 선수비, 후역습의 정확한 전술적 움직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전술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바디 선수의 한 방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빠른 축구를 하는 팀들을 맞아서 잘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레스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일반적인 경기보다는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울버햄튼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레스터 시티의 전체적인 중원보다는 내려앉은 축구, 수비 축구를 위주로 하고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우리 트라우레 선수의 활용도를 충분히 갖고 있다면 몸싸움이나 그리고 골 에어리어 안에서 다양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세트피스에 조금 더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레스터 시티의 지난 경기들을 돌이켜 본다면 다득점의 경기보다는 안정적인 2점 위주로 봤을 때에도 언더가 높이 볼 수 있는 부분, 울버햄튼이 다양한 공격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공격 전술보다는 내려앉은 축구를 함으로써 다양한 선수들의 공간 창출보다는 공간 창출만을 이용한 골 찬스를 만드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유율보다는 두 팀 모두 빠른 발에 양 사이드에서 펼쳐지는, 그리고 중원에서부터 수비에서부터 이어지는 다이렉트 롱 패스를 필두로 하기 때문에 항상 두 팀이 중간에서 많은 볼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져 두 팀 간의 대결, 일반적인 무승부가 예상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흐름이 매우 좋으며 실점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비에 안정화된 두 팀, 그리고 공격에서도 매끄러운 공격력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단순한 공격력을 갖추고 단순한 공격 패턴을 갖고 있는 두 팀이기에 일반적인 경기 결과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무승부가 가장 안정적인 배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저 빵에서는 두 팀의 대결 무승부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간의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즌 1, 2위 그리고 지지난 시즌에도 1, 2위의 경기였지만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맨체스터의 매우 약한 모습, 3승 2무 1패로서 경기력이 매우 저조한 모습,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노쇠화된 맨체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다시 한번 부동 1위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을 맞이해서 얼마나 플레이를 잘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 포함 3연승을 달리고 있고 웨스트햄에게 1대1 무승부하기 전까지 아스날, 포르투를 맞이해서는 2연승을 달리고 있었다는 것, 전체적인 선수들의 기량이 매우 좋긴 하지만은 골대에 맞는 불운이 매우 많은 팀이라는 것을 우리 맨체스터 시티의 현재 상태가 되겠습니다. 리버풀은 직전 아탈란타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웨이 경기에서 무려 5득점을 하는 등 다양한 공격 선수들이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이번 시즌 영입된 선수들의 기량이 매우 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선수들의 조화와 그리고 전술적 움직임이 단순하지만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팀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과 저번 시즌 모두 통틀어서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간의 경기에서는 일반적인 리버풀 승리가 매우 많은 부분이 있었고 틈틈이 무슨
무승부 경기를 많이 만들어내긴 있지만은 리버풀이 비교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팀 모두 선수가 많이 대거 교체되기보다는 비슷한 전술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조금 더 앞서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생각하는 두 팀 간의 경기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선수비, 리버풀의 공격을 막기보다는 두 팀 모두 닭공인 경기력으로서 누가 더 많이 넣느냐의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두 팀 간의 경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가 리버풀이 좀 더 많은 점,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우리 공격진들이 마무리하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고 선수 개개인이 아쉬움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마무리 골게터가 없다는 맨체스터 시티의 현재 흐름 상태라면 리버풀의 일반적인 승리가 높이 평가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수비에서는 조금 더 안정화를 갖고 있지만 이 부분 또한 닭공의 공격력으로서 커버하는 부분, 리버풀은 그에 반해서 실점을 하더라도 한 골 넣으면 두 골 넣는다는 조금 더 과감한 공격 전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발 더 뛰는 리버풀이 맨체스터 시티를 충분히 커버하고 누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저방에서는 리버풀의 일반적인 승리를 예상하는 바 리버풀이 또다시 우승권 경쟁을 벌려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우리 EPL 리그의 마지막 경기죠. 아스널과 애스턴 빌라의 경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팀 모두 눈에 띄는 부분이 무승부가 없는 이번 시즌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스널은 4승 3패, 애스턴 빌라는 한 경기를 덜 치른 4승 2패로서 경기력이 매우 극단적인 경기다. 승 아니면 패의 경기를 모두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스날은 유로파리그를 오늘 마치고 레스터 빌라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 개인 기량보다는 컨디션이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나 아르테타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선수를 기용하는 폭이 좁고 그리고 전술적 움직임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스톤 빌라가 커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스널이 맨유를 맞아서 1등 승리, 레스터에게 0대1 패배를 하는 등 기복에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이기긴 했지만은 심판이 부는 파울이나 또는 공격에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판정승을 겪었던 경기를 돌이켜 본다면 이번 경기 또한 아스널이 조금 더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득점하는 데서 꾸준히 경기력을 오바메양 선수가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 득점으로서 경기를 마무리하긴 하지만 전적인 내용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많고 아직까지는 수비와 공격의 폭이 많이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격에 마무리하는 데는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스날은 윙백을 이용한 공간을 뚫고 앞에 있는 윙 선수나 그걸 최대한 공격수에 패스하는 기량이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이 패스 간의 간격이 짧다 보니 패스 미스도 매우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그에 반해 아스턴 빌라 같은 경우는 중원에서부터 잭글리시 같은 선수가 중원에서 볼을 많이 만들어내고 볼을 돌리는 등의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영입된 아스날의 우리 파티 선수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수비적으로 보완해 줄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다양한 공격보다는 아스ton 빌라의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으로서 승점 1점을 만족해하는 두 팀 모두 첫 무승부 경기를 만드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져 저빵에서는 두 팀 간 대결 일반적인 무승부를 강력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스날과 아스ton 빌라는 양 사이드 그리고 패스 미스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경기라는 것을 참고해봤을 때 점유율 부분에서 아스ton 빌라가 좀 더 높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이 한 방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가 두 팀 모두 아쉽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참고해봤을 때는 두 팀 간의 대결 1대1 정도의 무승부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EPL 승무패 47회 차에서 EPL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라리가 편에서 최종 14경기까지 마무리한 다음 내일 이 시간에는 최종 픽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축구토토 승무패 47회차 라리가는 물론 그리고 승부식 조합도 함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베터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세상의 픽 최고의 조합을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